자,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죠. 오전에 깜짝 관세 인상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오늘 아침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과 협상해서 잘 해결하겠다. 또 이런 워딩을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서 이거 관련해서 관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15%에서 25%로 상호 관세를 올리겠다. 갑자기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는 한국하고 잘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전형적인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타코거든요. 트럼프 타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타코냐 아니냐가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렇죠. 트럼프 왜 이러냐 이게 이러냐? 와이 퀘스천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 하는 거 보면은 아시잖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재벌이고 협상의 달인이에요. 결국엔 이번에 이걸 던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트럼프의 패턴은 언제나 같습니다. 맨 처음에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다음에 완화를 합니다. 다시 재압박을 합니다. 이번에 협박을 했고 완화한다. 한국과 다시 한번 얘기 잘해보겠다. 이건 완화한 거거든요. 여기서 한국이 내 맘에 안 드네? 그럼 다시 재압박의 예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WTO라든가 한미 FTA라든가 관련 이제 국제법적 조항들을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분명히 TF팀이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왜냐면 이 트럼프의 성격 단순히 이 사람은 뭐 바보, 뭐 도란프 이런 게 아니라 변덕이 아니라 협상의 레버리지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바로 이재명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협상 레버리지를 우리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처절한 분석과 대응 방법이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예. 그냥 도란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지금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식, 트럼프만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공화당 법사위에서 쿠팡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혹시 트럼프의 이 상호관세 올리는 게 그거랑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 만나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속보 나온 걸로 보면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예 딱 확정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언급이 쿠팡 사태나 옹풀법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아예 이제 단정을 짓네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그래도 좀 가늠하거나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외신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이제 현지 보도를 보면 흐름이 좀 보이는데. 뭐 엑시오스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최근에 미네소타주에서 IC 그렇죠. 총격 사건 때문에 2명이 돌아가셨는데 둘 다 백인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해요. 그리고 미국 보수의 온상이라고 하는 전미 총기협회 이런 데서도 이거 수사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IC 관리 책임자를 이 트럼프가 물렸습니다. 뒤로 빼고 교체하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예. 얘가 지지율로 떨어졌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한 발을 빼면 어딘가에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현재 제일 중요한 현안이 관세가 아니라 미네소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눈을 돌리는데 미국의 동맹국들 관세 협상을 했던 국가들을 리스트업해서 쫙 한번 보십시오. EU. 최근에 그린란드 문제 가지고 그렇죠? 한번 예. 드자뷰했었습니다. 예. EU한테 시비 걸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죠. 그다음에 일본 2월 8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타카이시 총리 물론 지지율 높은데 야당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자극해서 좋을 게 없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국회 승인 받고 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하. 그 조약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벌써 협의위원회 꾸려가지고 투자 대상 물색하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시비 걸기 어렵죠. 그럼 대만이 있거든요. 대만은 열흘밖에 안 지났어요. 관세 협상한 지. 음흠. 시비 걸기 어려워요.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걸로 제일 만만한 게 지금 만만하게. 한국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타코라고 하는 것도 그게 트럼프 올레스 치킨 아웃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예. 질러놓고 반응 안 좋으면 도망가는.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그 연장선인데 본인이 지금 그 국내에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선을 돌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그 급발진적인 저 사후관세 얘기가 나온 거고 하루 지나고 다시 물렸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 부분에서 이제 궁금한 게 네. 미국이 뭐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전체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디지털법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온풀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의 역사의 특성인 것 같아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 디지털 관련 입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이제 두 가지 사안이거든요. 첫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네트워크 법인데 이 개정 관련해서 미국은 이거를 검열이다.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건 검열이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한국은 이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공정을 실행하는 거다라고 결국에는 검열과 공정의 프레임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냐 했을 때 미국의 빅테크와 직접 맞닿아 닿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공익 목적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차별성을 우리가 그 공익적 목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우리가 투명성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그런 것들을 미국을 좀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확실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야당 측에서 뭐 이런 걸 문제 제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미국에서 이 부분 우리 국회에서 무슨 법을 개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이거를 왜 문제 제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이거를 이제 그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걸 보고 네. 있는데 이제 아. 차별로 보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쟁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비차별성. 우리는 미국 기업이니까 차별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그 공익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공정의 담론으로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고 왜 차별해? 차별하지 마. 첫 번째가 있고 비차별성이 있고 두 번째는 표현이나 검열.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해서 검열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검열의 논란이 확실히 있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 내용 중에 뭐냐면 허위 정보 삭제 의무가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이거 검열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시장 지배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한국이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이 세 가지가 결국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던 이제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시 이제 트럼프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상호 관세를 이렇게 올리려고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16일에 구윤철 부총리가 우리 지금 환율이 이렇게 안 좋아서 당장 너네한테 주기로 하기로 했던 200억 달러 이 대규모 투자 좀 어렵다라고 운을 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못 받겠는데 싶어서 하는 건 아닌가. 그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핑계 같고요. 그래요? 핑계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저 관세 문제가 사실 위법이거든요. 미국에서 관세 문제는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재판 중이죠. 재판 중이고 예.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예.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그 위법이다 이렇게 되면 다 무효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효화되기 전에 뭔가 법적으로 묶어두고 싶다는 그 변수를 그렇게 통상 전문가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법을 언급한 거군요. 네, 그래서 압박을 하는 것이죠. 아. 네, 우리가 먼저 입법을 해놓으면 그래도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니까 막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남의 나라 입법까지 그러면 챙기면서 본인의 뜻을 좀 관철시키려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비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예.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뭐 특별법으로 그냥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다툼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전망하기로는 실제로는 관세 다시 올리는 거 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자기 돈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조간과 함께 증권가 리포트들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KB증권, 대신증권 이런 데는 저희 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부랑. 예. 근데 그 리포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타코 트레이드 현명하게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실제로 관세 올린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았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수도 올라가 버리고 5,100 찍었잖아요. 심지어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약간 떨어지는 것 같더니 막 거의 그때 들어가야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돈 나가는 문제니까 시장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그럼요. 거죠. 예. 시장에서 보기에도 이미 학습을 해버렸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관세 저는 실제로 실행할 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진짜 시장을 보면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아까 이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민 단속국에 지금 총격 사건 있잖아요. 네.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2명이 사망을 했고 오늘 보니까 또 뉴스에 아리조나에서도 한 명이 또 중환자실로 이제 실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전체 총기 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2025년 7월 이후에 DHS 소속 연방 그 요원들이 관련된 총격 사건이 전체 16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 사망 사건도 또 발생을 했고 행정부가 조사 전에 과연 이게 정당한 집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발표를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너무 서둘러 발표했다는 그런 비판들이 미국 내에서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떠한 16명이나 희생을 당하셨으면 제대로 조사하는 게 우리도 이태원 참사도 문제 됐듯이 그렇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졸속 발표를 하느냐.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특히 연방 이 요원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면책 요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연방 수사가 도대체 관할 건이 어디까지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쟁점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연방의 무력 사용이 이제 비례성이라던가 필요성 이런 요건과 이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과연 꼭 필요했느냐? 그러면은 정말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 문제로 좀 싸우고 있다. 요원의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내부는 그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뭘 해야 될까요? 신뢰가 흔들리면 정치적 역풍이 오잖아요. 가장 내부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때리기를 저는 한 게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좀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서 이제 쿠팡의 로비가 또 이제 힘을 발휘한 거고 뭐 이런 게 있는 거군요. 근데 이게 시민들이 이제 찍은 핸드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아무런 그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모습이라든지. 과잉 대응. 그다음에 어린애를 이제 인질로 삼아서 부모를 그 앞에서 잡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주를 무법천지로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대응과 사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인데 안 통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기업들과 공화당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네소타주에 있는 ICE 요원들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글쎄 11월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중간 선거인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더 이상 드라이브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나라들 뭐 얼마 전에 EU에게 시비를 걸고 저희한테도 그러고 뭐 이런 식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비준을 그러니까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사실 이거 뭐 정치인들은 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몸이 가벼운 원외 인사니까 드릴 말씀이지만 삥 뜯긴 거거든요. 삥 뜯기. 미국에 삥 뜯겼는데 각서 쓸 건 아니잖아요. 내일도 얼마 줄 것이고 내일 모레도 얼마 줄 것이고 1년 뒤에도 얼마 줄 것이고 각서 쓸 건 아니잖아요. 구두로 좋게 얘기하는 거죠. 법원 판결 날 때까지.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 상태로 미국이 지금 아노미 상태처럼 돼가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소장님이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토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예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놈 장관 있지 않습니까? 장관 놈 크리스티 놈
크리스노움을 이제 경질시키느냐를 두고서도 굉장히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모습. 네. 근데 이 탄핵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예요?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정치적인 의미잖아요. 왜냐하면 끌어내리는 거 결과보다 이제 과정이 보여지는 게 탄핵이기 때문에 이 노무장관이 그렇게 총격과 단속이 좀 어디까지 정당했느냐 예. 그거를 이제 먼저 볼 것 같아요. 아무리 탄핵 봐도 과정에 있어서 정당하지 그러니까 않은데. 이게 왜냐하면 국민 앞에 탄핵이란 거는 우리도 이제 헌법재판소를 봤지만 기록으로 좀 남기는 과정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먼저 탄핵의 성격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절차라는 거. 그리고 문제는 탄핵의 절차가 미국 국내법을 검토를 하면 상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탄핵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주도해서 탄핵을 성사시킨다. 이거보다는 좀 주도해서 전국을 지금까지 트럼프 강행 독주 구도에서 민주당 주도로서 탄핵을 좀 이용한다. 정치적으로 그 민주당이 정치적 주도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탄핵을 좀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트럼프 망신주기 과정에서의 망신주기의 공개 프레임으로서 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파면 자체의 결과가 나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이 사람의 이제 면면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어떤 청문회 과정이나 자료 제출의 압박도 할 수 있고 과정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적 신뢰감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압박 카드로서는 네. 작용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예. 그럼 다시 이제 우리의 상호 관세로 돌아가서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한국 관세를 가지고 장난친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25%가 그러면 되지는 않겠죠? 아까 시장 상황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오늘 바로 저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본인의 대법원에서 재판이 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어떤 사실 우리가 관세는 적용되고 있지만 당장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법이 통과되고 돈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간 내에 아무튼 더 이상 다른 돌발 행동은 없겠죠? 아까 그 전략이 있잖아요. 협상 전략. 네. 이미 돌발 행동을 했으니까. 협상의 레버리지를 그렇죠. 높이는 거지 이제는 완화했지만 다시 제압박 도구로 이제 한국을 사용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하. 국내 정치가 너무 불안하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낮아지고 네. 탄핵 얘기도 나오는 거니까 국내 현안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 삥뜯기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거죠. 200억 달러 빨리 받아서 나 이렇게 받아왔다. 네, 나 이렇게 업적이 있어. 나 대단한 그거 대통령이야. 하려고. 전직 대통령 못한 거 나 했어. 이렇게 보여주기 쇼맨십에 능한 사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